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네. 제가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좀 촬영을 못 하다가, 다시 이제 좀 몸이 좋아져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비군법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군법의 순서입니다. 순서는 참고하시고, 특히, 이 부분에서 뭐 제가 강조한다면, 예비군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면, 이 동원 및 훈련과 보상 및 치료, 이 두 파트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들은 하나하나 처음부터 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비군법에 여러분들이 입문하기 전에, 예비군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력법을 근거해서 저희가 이 예비군법 내용이 있지만 주로 이런 용어들은 거의 다 병력법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비군법 내용들이 상당히 그 병력법과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번 아시고 예비군법의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병력이라 하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병력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력 준비역, 그 다음 전시근로역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체역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총 여섯 가지의 병력이 있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 저런 여러분들이 뭐 현역 시절에 들어본 그런 용어들도 있는데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저도 뭐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았죠. 자,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역. 현역은 뭐 여러분들이 다 현역 생활 하셨죠? 군생활에 복무하고 있으면 현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사 같은 경우에는 징집이나 또는 지원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병사들, 그다음 간부들, 네. 현역 임용이나 선발된 장준부,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런 간부들과 이제 간부가 되기 위한 간부 후보생들 이런 요원들은 전부 다 현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역. 자, 예비역. 자, 예비군의 주축이 되는 인원들이 예비역이죠. 자, 예비역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앞에서 언급한 현역을 마친 사람들. 현역을 뭐 한없이 하는 건 아니죠. 일정 기간,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이제 예비역으로 역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역을 마친 사람은 예비역. 또 현역을 마치는 거 없이 바로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있냐? 병역법에 보면 상근 예비역이나 승선 근무 예비역, 예비역이라고 이렇게 다 붙어져 있죠. 이 사람들은 바로 현역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비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비역으로 의무 복무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상근 예비역. 상근 예비역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예, 보통 상근 예비역이 근무하는 데가 그런 데가 있죠. 뭐 예비군 중대에 지역에 있는 예비군 중대 행정병이나 아니면 그 PX, PX 병들 이런 요원들은 다 상근 예비역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죠. 자, 상근 예비역. 상근 예비역이란 이제 현역으로 가지 않고 기본 군사 훈련을 마친 다음에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되어서 그 근처에서 이렇게 출퇴근으로 근무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승선근무 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은 배 타는 사람들입니다. 배 타는 사람들. 그래서 승선근무 예비역은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 아주 그 선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현역으로 가면 좀 아까운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허를 활용해서 3년간 배를 타게 되면 의무 복무를 마친 걸로 이렇게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선근무의 벽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해양대학 나온 요원들이 보통 이렇게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의무 복무를 많이 마치게 되죠. 자, 다음은 보충역. 자, 보충역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자, 보충역이란 군대를 가기 전에 병력 판정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현역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어떤 현역들의 병력 수급에 따라서 이제 현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보충역으로 현역 대상자로 갈 수는 있지만 현역으로 가지 않고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요원들을 보충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보충역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뭐 또 의사,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훈요원 이런 여러 가지의 보충역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요원들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또는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다들은 보충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현역을 마친 사람들은 예비역으로 간다 그랬죠? 근데 보충역은 의무 복무를 마쳐도 그냥 보충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충역은 끝까지 예, 보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보충역입니다. 자, 이런 보충역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원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하나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여러분들이 뭐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젊은 애가 이렇게 근무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 요원들이 보통 보면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래서 병력판정검사에서 보충력 처분을 받고 이런 국가, 지자체, 뭐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요원들은 잘 아시죠? 뭐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금운동 이렇게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 게임에서 뭐 1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예술 분야에서 어떤 뭐 콩쿠르에서 뭐 외국 대회에서 2등 이상 한 자나 국내 대회 1등 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네, 그 특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기본적인 군사교육 마치면 그 분야에서 계속 그냥 생활하면 의무 복무한 걸로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최근에도 그 축구 선수 뭐 김민재 선수 있죠? 그 선수도 최근에 뭐 이제 육군 훈련소에서 기본 훈련 마치고 이렇게 다시 또 해외로 나갔죠. 그런 요원들이 보면 예술체육 요원인 겁니다. 그런 예술체육 요원은 자기 특기를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특례 제도로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예, 공중보건의사도 우리가 뭐 군의 장교로 가지 않고 보충역으로서 공중보건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들은 이제 기본적인 교육 마치고 우리 시골에 있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공중보건의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판정검사 전담의사. 우리가 뭐 군대 가는 그 젊은 친구들 병력 판정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 판정 검사를 할 때 의사들이 있죠. 그 의사들이 이 전담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어떤 요원들이냐? 의사나 치과 의사 자격이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 병무청에서 복무하는 겁니다. 한의사 자격은 없습니다. 전담 의사에. 예. 다음은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군사교육 마친 다음에 법률 구조 업무나 국가나 지자체 법률 사무를 이렇게 보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공육방역 수의사도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가축 방역 업무, 방역 그런 활동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연구 요원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위를 갖고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석사 이상 학위를 있고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어떤 선발을 해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선발을 해서 어떤 해당 병력 지정업체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도 마찬가지 어떤 자격증 있는 요원들, 기사나 산업기사를 가지고 병력 지정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의무 복무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보충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세세하게 다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충력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병력준비역. 병력준비역은 군대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요원들이죠. 그래서 18세부터 이렇게 편입되겠습니다. 전시군료역. 전시군료역은 군대 못 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현역이나 이런 보충력, 복무를 못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전시의 어떤 군사 지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군료역은 보통 뭐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런 요원들이 대다수가 되겠죠. 자, 대체역. 대체역은 우리가 양심의 자유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에 의해서 현역이나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어떤 대체 복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요원들이 대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예비역도 이렇게 대체합니다. 예비역 복무도 안 하고 대체로 한다라는 거. 자, 다음은 전환복무. 전환복무는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현역과 준해서 기본적인 군사교육 마친 다음에 의무경찰이나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복무하는 요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환복무도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어떤 인구 감소되면서 현역 자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굳이 전환복무를 이렇게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복무도 2023년부로 다 이렇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경,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유지해 오다가 올해부터 이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퇴역은 뭐 저도 퇴역을 했지만 20년 이상 우리 간부들 대상이죠. 퇴역은 20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전역은 이제 군을 떠날 때 어, 퇴역을 할 거냐 예비역을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본인이 퇴역을 희망하게 되면 퇴역이 되는 겁니다. 또는 연령 정년을 도달하는 자, 그러니까 뭐 소련 같으면 45세의 연령 정년이지 않습니까? 45세까지 하고 나오게 되면 퇴역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몸이 아파서 복무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여군으로 이렇게 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다 퇴역입니다. 예비역이 아니라. 자, 전역. 우리가 뭐 복무를 마치는 사람들은 보통 전역한다 그러죠? 전역. 전자가 이렇게 바꿀 전이기 때문에 역이 바뀐다는 겁니다. 전역은.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역을 복무를 마치면 예비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전역이라고 합니다. 전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비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뭐 아시게 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예비군이 우리 창설된 게 1968년도에 우리가 김신조 사건 이후로 어떤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창설이 되었죠. 참고하시고 예비군 이거 분장 업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법령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업무를 총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각종 육해 공군 참모총장들은 뭐냐?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각 군의 시행 방침과 집행을 감독하는 감독자 입장입니다. 그다음 이제 앞으로 수임군 부대장
수임금 부대의장이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수임금 부대장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이렇게 위임받은 자이죠. 군부대장이죠. 수임군 부대장은 어떤 걸 하냐? 예비군을 지휘관리, 특히 교육훈련 등 지휘관리를 하는 입장에 있는, 아니, 지휘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 다음은 수탁경찰서장, 수탁, 수임. 수탁경찰서장도 국방부 장관이나 수임군 부대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죠, 위탁. 수평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경찰서장. 위탁받은 업무에 한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병무청장. 병무청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병무청장이 뭐냐? 병무청장은 예비군을 조직 편성하고 예비군을 자원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비군 조직 편성하고 이렇게 전입자나 예비군 편성하고 이런 예비군 대원들 편성하고 이런 것들은 병무청장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편성된 자원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은 누가 하냐? 수임군 부대장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비군이 어떤 요원들로 편성이 되냐? 자, 병사 같은 경우에 의무 복무를 마치게 되죠. 현역이든 보충역이든 의무 복무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예비역이 되는 겁니다. 예비역 또는 보충역, 현역 같으면 예비역이 되고 복무를 마치면 보충역은 뭐라 했습니까? 한 번 보충역은 영원한 보충역이라 했죠.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쳐도 계속 보충역입니다. 그래서 의무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언제까지? 8년 동안. 의무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 동안 예비군에 편성된다. 예비군에 편성되고 예비군 이제 8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병사들 같은 경우는 40세까지 계속 예비역, 보충역이 유지되다가 40세에 이제 완전히 면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역은 언제까지?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40세까지, 보충역도 마찬가지 40세까지 유지가 되고 예비군으로 편성은 8년 동안만 편성된다라는 거. 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위, 간부들은 연령 정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위다. 대위가 현역 복무하다가 연령 정년까지 가지 않고 30세에 전역을 했다. 그러면 전역을 하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바뀌게 되죠. 다음 날부터 간부도 마찬가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간부들은 언제까지? 해당 그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대위 같으면 연령 정년이 43세죠. 그러니까 만약에 30세에 전역했다 그러면 43살까지 계속 예비역에 편성되고 또한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간부들은 예비군 그 편성 기간이 깁니다. 예비역으로 있는 기간 내내 계속 예비군입니다. 간부는. 병사들은 8년만 하지만. 그런 다음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에 연령 정년이 지나게 되면 뭐로 된다?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해역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고 병사들은 8년만 예비군에 편성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군법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부터 나옵니다. 용어 정의. 먼저 예비군 자원이란, 자, 예비군 자원이란 예비군법 3조 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다. 자, 예비군 자원이란 3조 1항 본문에 있는 예비군 조직 대상자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 3조 1항을 봐야겠죠? 3조 1항이 이겁니다. 3조 1항이 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3조 1항. 3조 1항 본문이라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여기 특히나 예비군법에서는 본문 단서 이렇게 해서 한 조항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조 1항 같은 경우에도
본문 플러스 단서. 단서는 어디서부터? 여기 다만부터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줄 친 부분이 3조 1항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에 있는 본문에 따라서 예비군 조직 대상자가 예비군 자원이 됩니다. 3조 1항 본문 보시면 예비군은 병력법에 따른 각호의 사람과 각호의 사람이 여기 1, 2, 3호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자로 조직한다. 그러니까 예비군은 이 세 가지의 사람과 플러스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 사람, 그러니까 네 가지의 유형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군 자원이란 네 가지입니다. 1호 같으면 예비역 장준부, 그다음 2호 현역이나 상근 예비구로서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호 이런 보충력들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 기간에 있는 보충력의 병.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예비군 자원이란 예비역 장준부와 두 번째로 이런 예비역의 병, 규정된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그러니까 전역하고 다음 날부터 8년 동안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세 번째는 마찬가지 8년 기간 동안에 있는 보충역의 병. 그죠? 이런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8년 기간 동안 있는 보충역의 병. 네 번째로는 뭡니까? 지원자죠. 예비군에 지원해서 선발된 자.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예비군 자원이라 해서 이 네 가지 유형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예비군을 편성, 조직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수인군 부대장. 수인군 부대장이란 수인 군부대장. 뭔가를 이렇게 받은 군부대장이죠. 그래서 법 14조 1항 및 영 28조 1항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장이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어떤 권한을 받은 군부대장을 우리는 수인군 부대장이라고 합니다. 자, 14조 1항과 영 28조 1항에 따라서 우리 수인군 부대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자, 14조 1항에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정한을 받아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하 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예하 군부대장이란 바로 수인군 부대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의 권한 전부도 줄 수 있고 또는 일부도 수인군 부대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위임받은 군부대장, 그러니까 수인군 부대장은 군 편제에 의한 지휘계통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죠. 자, 다음은 영 14조 1항에 보면 예비군의 관리, 운영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 관할하는 여당급 이상 군부대장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수인군 부대장의 정의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인군 부대장이란 뭐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당급, 원스타죠. 여당급 이상 군부대장 중에서 모든 여당급 군부대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장이 수인군 부대장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권한을 준다? 이 두 가지를 줍니다. 예비군의 관리와 운용, 그 다음 어떤 잘못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두 가지에 대해서 수인군 부대장인데 위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문을 읽다 보시면 수인군 부대장이라는 표현은 법률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지금 요 정의 내용도 시행령이죠. 시행령에만 수인군 부대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좀 보니까, 연역을 보니까 예비군법 시행령은 196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수인군 부대장이라는 용어는
1974년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용어가 없다가 좀 뭔가 이렇게 법을 만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립하다 보니 1974년부터 수인군 부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인군 부대장이 누구누구 있냐? 제가 한번 요거는 예비군법 훈령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군에는 수인군 부대장이 총 27명 있습니다. 육해공군, 공군에는 없고, 육군과 육군에 18명, 해군에 4명, 해병대 5명, 이렇게 수인군 부대장이 있습니다. 보통 수인군 부대장,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방군단도 다 수인군 부대입니다. 전방군단과 향토사단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군단, 뭐, 이렇게 1, 2, 3, 5, 8 군단과 이제 향토사단, 17사단은 향토사단이 아닌데 인천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수인군 부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도 또는 광역시별로 수인군 부대가 다 있죠. 서울에만 유일하게 수인군 부대가 2개 있죠. 특별시에 52, 56사단으로 해서 2개가 이렇게 한강 이남 이북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해군 같은 경우에도 뭐 함대사령관과 뭐 방어사령관, 기지사령관이 이렇게 있고 해병대도 있고. 아까 전에 수인군 부대장은 여단급 이상 군부대장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장이라 했죠. 여단급 이상. 근데 여기 쭉 보시면 여단급이면 거의 원스타지 않습니까? 장군이 아닌 부대장이 한 명 있습니다. 해병대 보면 연평부대장. 우리가 연평부대장은 대령이시죠? 대령인데도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특별하게 직책상으로 또 수인군 부대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수탁경찰서장. 수탁경찰서장의 용어를 보겠습니다. 경찰서장인데 또 어떻게 이렇게 예비군의 어떤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갖고. 자, 수탁경찰서장이란 법 14조 2항과 영 28조 2항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나 앞에서 나온 수인군 부대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입니다. 자, 이 두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우리는 수탁경찰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법 14조 2항과 영 28조 2항에 어떤 권한을 주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국방부 장관이나 위임받은 군부대장, 이것이 바로 수인군 부대장입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수인군 부대장은 어떤 뭐 필요한 경우에 자기의 권한을 해당 지역 관할하는 경찰서장인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 크게 2가지. 세부적으로는 3가지죠. 자, 예비군 동원에 관한 것, 또 동원된 예비군 부대 작전 지휘, 그리고 뭐 긴급 조치라고 뒷부분에 나오는데 긴급 조치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 검문, 이런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수인군 부대장이 경찰서장인데 위탁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위탁해 주게 되면 그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우리는 뭐라 한다? 수탁경찰서장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에도 있습니다. 또 영 28조에도 수인군 부대장은 경찰서장인데 무엇을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 앞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예비군 임무 수행 위해서 중대 이하 예비군 부대 동원. 수탁경찰서장한테는 뭐 많은 부대를 이렇게 동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 중대 이하, 중대급 이하의 어느 정도 되는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동원할 수 있는 권한, 또 작전 지휘, 또 긴급 조치, 그다음 무기 탄약 장비, 부속품 유지 관리에 관한 거와 동원 중에 있는 예비군 대원들의 복무 규율에 관한 이 사항들도 수인군 부대장이 경찰서장인데 위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뭐라 한다?
수탁경찰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수행군부대장이 위탁해 주는 거, 수행군부대장이 위탁해 주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위탁받은 경찰서장을 우리는 수탁경찰서장이라 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탁경찰서장이 왜 있었냐. 예전에는 어떤 도서지역에 군의 통제가 어려운 도서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경찰서는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예비군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그 경찰서장인데 수인군 부대장의 어떤 역할처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한을 줬던 겁니다. 근데 현재는 그런 군 통제가 안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 수인군 부대장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현존하는 수탁 경찰서장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권한을 위임받아서 역할을 하는 수탁 경찰서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겠죠. 군부대 통제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수행군 부대장이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없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군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군들은 크게 5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예. 첫째, 전시사변 그 밖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에 대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역 군부대 편성.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역 때 동원 훈련 이렇게 많이 하셨죠? 예비군들이 이렇게 소집시켜서 훈련시키고 했던 거. 그 요원들이 나중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동원돼서 우리 현역 부대에 들어오는 요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비군들 중에서도 뒤에 내용 나오겠지만 예비군들 중에서도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역 군부대의 어떤 부족한 병력으로서 보충되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그 요원들을 우리가 현역 군부대 편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병력법에 따라서 병력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역 군부대 편성 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작전에 필요한 동원에 대비 우리 예비군들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현역 군부대 편성 이외에도 어떤 이 무장 공비를 소멸하거나 무장 소유를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원에 대비하는 그런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무. 적 또는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무장 공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 또는 무장 공비가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적이나 무장 공비를 소멸하는 그런 임무가 있겠고, 또는 세 번째는 무장 소유가 있거나 소유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무장 소유를 진압하는 임무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장 소유 진압은 항상 그 임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무장 소유 진압 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력으로 진압이 된다 그러면 예비군이 굳이 갈 필요 없겠죠. 근데 경찰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예비군이 무장 소유 진압 임무도 있다라는 것. 자, 네 번째는 2호와 3호 지역에서 2호, 3호 지역에서 그러니까 2호 같은 경우에는 적 무장 공비가 침투 우려되는 지역이죠. 3호 무장 소유나 또는 소유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이런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것. 다섯 번째는 민방위 업무 지원해주는. 그래서 예비군의 임무는 총 5가지라는 거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서 2호, 3호, 4호는 어디 지역에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임무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무엇을 한다. 2호 같으면 침투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소멸하는 것. 무장 소유가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에서 소유를 진압하는 것. 4호 같으면 이 2가지 지역에서 경비하는 것.
어디 지역에서 무슨 행위를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비군 조직입니다. 예비군 조직은 예비군은 어떤 인원들로 조직하는지. 앞에서 제가 정의해서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군 조직 대상은 누구누구로 한다. 보겠습니다. 자, 정의해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예비군은 병력법에 따른 각호의 사람, 다음 각호가 여기 1호, 2호, 3호를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인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예비군을 조직한다. 지원한 자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선별해서 선발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그러니까 조직 대상자는 총 4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조직된다라는 거. 근데 다만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호,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2호, 3호에 보면 8년 동안 우리가 예비군에 편성된다 그랬죠. 이 규정된 기간 8년이 지난 예비역 보충역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언제?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8년이 지난 사람들도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8년이 지난 사람들은 언제 조직하는지,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뭐냐? 제가 참고 내용으로 영사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영사조에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우냐? 해안 산악 지역에서 리, 무슨 동의 예비군 자원만으로 예비군 부대 편성이 곤란한 경우. 그러니까 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자원이 별로 없는데 8년, 8년 기간에 있는 예비군만으로는 예비군 부대 편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8년이 지난 사람들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전사비 때 국방부 장관이 지역 방위로 해서 필요한 경우. 그죠? 전쟁이 났을 때는 예비군 인원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8년 기간에 있는 인원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8년이 지난 사람들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비군 조직 대상자 3가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역 장준부, 예비역 현역 공무를 마친 예비역 장준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역 또는 상근 예비역으로 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오늘 마쳤다, 오늘 군에서 나왔다 그러면 다음 날부터 바로 예비역에 조직되는 겁니다.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 이제 올해부터 해서 다음 날부터 해서 8년 동안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있는 예비역병. 그러니까 8년차 12월 31일까지 계속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예비역병으로서. 근데 여기 보시면 괄호 부분이 있죠. 현역 상근 예비로 공무를 마친 사람인데 또 누가 포함된다? 여기서 현역 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럼 현역 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이 사람들입니다. 승선근무 예비역과 전환복무. 그러니까 뭐 의무소방원 또는 의경이나 의무해양경찰로 공무를 마친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비역병으로서 예비군에 편성된다는 겁니다. 얘들은 그 공무를 마치게 되면 현역 공무를 마친 거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예비역병으로서 8년 동안 예비군에 조직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충력.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앞에서 언급 안 했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국제협력 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 이 두 사람은 원래는 병역법에서 16년도에 삭제됐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어떤 봉사활동하는 의사나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있었는데 16년도에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병역법에서 이제 뺐습니다. 보충역 복무로서 크게 뭐 저 역할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예비군법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갖고 어,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예비군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예비 보충역의 한 종류라고는 생각은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마찬가지 보충역병도 마찬가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들도 예비군에 조직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가로 부분이 또 있죠? 여기 밑줄 친 부분.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있는데 또 누구도 포함한다? 병력법 63조 2항에 따라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 해제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보충역의 병의 한 종류로서 마찬가지 예비군에 편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력법 63조 2항에 어떤 사유로 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이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소집 해제되는지 보시게 되면 참고에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나 또는 뭐 결혼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에서 크게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전사자나 승직자 있거나 또는 크게 다친 것, 전상 공상으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원할 경우에 6개월로 복무를 마치고 복무를 마친 사람은 현역병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복무를 마치고 보충역에 편입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러면 소집 해제됩니다. 소집 해제돼서 복무를 마친 다음 날로 예비군에 조직되는 겁니다. 뭐냐? 내가 현역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뭐 전사하신 겁니다. 그랬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6개월로 현역병으로 쭉 그 기간 다 채워서 복무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전사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희생을 인해서 본인은 복무 기간을 6개월로 이렇게 6개월만 근무하고 이렇게 전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6개월만 근무하고 복무하고 이제 예비군으로 조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사회복무원으로도 복무하다가 이런 가족 중에 이런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원으로서 6개월만 근무하고 소집 해제되는 겁니다. 소집 해제된 다음에 다음날 예비군으로 조직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처음엔 저도 이걸 공부할 때 좀 다소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예. 2호,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보충형 병을 예비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의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년이 지난 사람들도 예비군에 조직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첫째, 적이나 무장 공비가 활동 거점, 침투로 예상되는 해안이나 산악 지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 그러니까 읍면동이 아니다, 리동, 네, 조그만한 동네를 말한 거죠.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예비군 자원만으로는 예비군 부대 편성이 곤란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8년 지난 예비역 보충역병도 편입해야 한다는 거죠. 자, 2호도 마찬가지 전사비 때 국방부 장관이
거주 단위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방위, 방위하기 위해서 인력, 병력들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8년이 지난 예비역 보충역 봉도 더 편입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국방부 장관은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보충역 병을 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 알려야겠죠. 그래서 미리 편입 대상과 지역, 어떤 지역에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예비군에 편입한다는 것을 일간신문, 방송,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죠. 나 8년 지났는데, 그런데 뭐 15년 차까지 이렇게 예비군으로 편입합니다 하고 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예비군 조직 대상은 되지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조직을 못할 수 있는 조직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프거나 뭐 그 교도소에 가거나 수감되거나 또는 뭐 기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해서 이렇게 외국인이 국적 취득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비군으로 조직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항 본문이 아까 전에 예비군 조직 대상자 세 가지와 지원해서 선발한 자,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의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도 불구하고 병력법 65조 1항에 따라 병력법 65조 1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현역병 같은 법, 그러니까 병력법이죠. 병력법 21조가 상근예비역입니다. 상근예비역, 또 25조는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의경,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이죠. 네. 그래서 전환복무에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를, 그 다음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외 사유가 병역법 65조 1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외 대상은 누구? 이 병역법 65조 1항 사유로 인해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보충역에 모든 인원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중에서 사회복무요원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병역법 65조 1항의 사유로 인해서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역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뭐 누구누구 이 내용보다는 요 1, 2, 3호 사유만 보겠습니다. 사유가 이겁니다.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로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파서 복무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파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데 아파서 복무를 할 수 없어서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나중에 조직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 수용자. 그러니까 뭐 뭔가 수감되거나 이렇게 사고 친 애들이죠. 그다음 국적법에 따라서 기화 뭡니까? 국적 취득해서 외국인이 취득해서 우리나라 사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65조 1항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65조 1항도 마찬가지 병력법 65조 1항도 비슷합니다. 이 내용하고. 근데 조금 차이점 나는 게 있습니다. 자, 현역병 21조 상근예비역이죠. 25조 전환복무. 사람과 현역 입영 대상자. 병력법은 우리 예비군법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뭐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빠진 거죠. 근데 병력법에서는 이 사람들도 다 뭐 관련이 있으니까 넣는 겁니다. 그다음 승선근무 예비역. 병력법은 보충역 전체를 다 언급하는데 우리 예비군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조직 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역으로서 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1호 전상공상 아픈 사람들이죠. 신체 검사를 거쳐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력 면제 처분, 군대 안 가는 거죠. 할 수 있고. 2호, 3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충역 편입,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수용자나 기하자에 대해서는 보충역 편입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병력법 시행령에 보면 병력 처분 변경 내용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 내용에 보시면 이 어, 현역병으로부터 해서 이 보충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전상, 공상, 질병, 심신장애가 있다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한다 그랬죠. 신체 검사를 거쳐서 이렇게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5급이 나왔다. 5급이 나오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이기 때문에. 6급은 뭐다? 병역 면제 처분 받습니다. 근데 현역 입영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팠다 그러면 신체 등급이 2급에서 4급 나왔다 그러면 병역 처분을 변경하게 됩니다. 현역 입영으로 가지 않고 뭐 보충역으로 간다든가 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수용자다 그러면 모두 다 뭐 이렇게 수용자라고 해서 보충역 편입, 전시훈련 편입하는 거 아니라 그 받는 징역의 어떤 기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수용자 같은 경우에 현역 입영 대상자, 승선근무 예비역, 보충역이라 하면 이 사람들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 얘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 좀 약한 거죠.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마찬가지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근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금고의 실형을 받았다. 아주 긴 무거운 형을 받았죠.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러면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다 전부 다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네. 뭐 보충역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기하자. 기하자다 그러면 기하자는 보충역 편입도 안 가고 전부 다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뭐 국제법에 따른 기한은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시 근로역은 예비군의 편성 대상이 예비군으로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역병, 보충역병만 예비군으로 편성되죠. 그래서 전시 근로역 편성될 수 없는데 기하자는 전시 근로역 편입되니까 기하자 같은 경우는 뭐 예비군으로 조직될 수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예비역 요 5명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 조직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5명 중에서 이런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환복무자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소집 해제는 누가 됩니까? 소집 해제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사유로 소집 해제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뭐 구분해서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용어 이 자체로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디테일한 내용, 병역법에 관한 내용이 우리 예비군법에 디테일하게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보충력에 편입되거나 소집 해제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지금까지 요 내용을 제가 이 밑에다가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 5명의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유로 병역이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다만 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예비군으로 조직한다는 거죠. 어떤 사유? 1항의 단서에 규정된 사유는 또 나오네요. 두 가지 사유. 우리가 8년이 지난 사람들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얘들도 다 예비군으로 조직한다는 겁니다. 왜냐? 좀 아프더라도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전시사변인데 조금 아프더라도 참고 예비군으로 조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가 두 가지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얘들은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예비군으로 조직하지 않는데 이 위급한 국가 비상사태 등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예비군 부대 편성이 곤란하거나 전사비 상황일 때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얘들은 예비군으로 조직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 첫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병력법에 관한 사항도 있다 보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